공유 서비스인 쏘카가 이번에는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. 서비스명은 캐스팅인데요. 다수의 렌터카를 보유한 만큼 쏘카는 매년 연한이 다 된 자동차를 업체를 통해 판매해 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판매를 한다는 소식입니다. 과거부터 중고차 시장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. 이 캐스팅이 중고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소식은 오래간만에 저희 이발소를 방문해 주신 쏘카의 이야기입니다. 네. 쏘카가 지난번에 저희 그 타다 서비스를 이제 종료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또 한동안 저희를 방문해 주지 않았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인 중고차 사업 캐스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네.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그 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네네. 쏘카가 그동안 뭐 했냐? 음. 차 팔고 있었습니다. 아 이제 타다에서 이렇게 죽순 차들을 다 팔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쏘카가 VCNC랑 같이 운영을 하던 네. 그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건 아니고 타다 베이직이 종료됐죠. 맞아요. 네. 종료되면서 11인승 카니발 1,500대가 남아 도는 거야. 그때 왜 저희가 이거 종료한다고 얘기했을 때 야 이제 중고차 시장에 카니발이 엄청 싸질 거다 뭐 이런 맞아요.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직접 판매하고 있었겠네요.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팔아야겠다.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내가 팔아야겠다 그러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름은 캐스팅이라고 하고 내가 팔겠다 이제 중고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건데 캐스팅. 캐스팅이라는 이름은 뭘까요? 왜 지은 걸까요? 캐스팅. 이 서비스의 성격을 보면 왜 네. 캐스팅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. 일단은 비대면 방식으로 네.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거고요. 네네. 타다를 중고로 팔 때 보였던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. 뭔가요? 타보기. 타보기. 네. 오. 일단 소정의 그 이용료를 결제를 하면 네네. 3일 정도 타보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. 좋다. 이건 그러니까 좀 좋네. 내가 원하는 차를 캐스팅하는 거야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네. 일단 카니발을 타다가 다 소유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택시로 다니던 차를 사는 게 조금 깨름직했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. 그러니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다 따지잖아요. 그렇죠. 조금만 해도 잡소리 나면 이제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네. 자동차니까. 근데 이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거 택시로 쓰는 차를 어떻게 사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야, 우리 관리 진짜 잘했어. 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운전도 다 얌전하게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차의 상태를 타보고 사라라고 해서 만들 수 있었던 서비스인 거죠. 타봐. 내 이거지. 거니까. 그러니까 단순히 시승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루 이틀 빌려줘 버리고 그래도 불만 없으면 사 이런 네. 느낌인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전에 중고차 판매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. 네. 네, 그래서 과거에 중고차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죠. 네. 요새도 뭐 허위 매물이나 맞아요.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. 저 차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도전한다는 거는 제가 한 15살에 서울 상경에서 용산 가는 것 같은 그런 똑같아요. 그런 지금 거야. 지금도? 지금도? 지금 네. 이제 막 움직이고 있죠. 중고차 그래요? 시장 굉장히 늦네요. 그럼 깨끗하게 어떻게 하기 보면. 위해서. 네. 근데 네.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네. 일단 그 딜러라고 하죠. 그 딜러분들이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사람들이 이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 서비스가 이 시장을 아예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지금까지 서비스들은 딜러분들을 그냥 매칭만 해줄게. 딜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한 딜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들이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중고차 앱이 지금도 많아요. 네네. 근데 많죠. 다들 이 딜러를 만나봐. 그리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. 마치 직방이나 다방처럼 네. 기존의 시장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였었던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중개만 하는 거였는데 네. 이번에 쏘카가 내미는 캐스팅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고 반대로 사람들은 또 아망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거만 안 사면 돼. 저거 험하게 탔을 거야. 네. 왜냐면 쏘카가 이 타다 때 쓰던 카니발 말고 이제 네. 원래 렌트카를 하는 사업자잖아요. 네. 카쉐어링. 걔네가 그럼 연한이 닫았으면 처분을 해야 돼요. 그렇지 결국에. 그러면 1년에 수백 명, 수천 명이 탔던 걸 내가 산다고? 하면 또 걱정이 드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소카를 가보면 신기하게도 한 3만이 넘어가는 차가 없어요. 그 주행 거리가. 그러니까 되게 교체 주기가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럼 이 차는 다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카가 직접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업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선순환이겠죠. 그러면. 네, 왜냐하면 소카가 되게 물론 안 좋은 예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. 그럼 안 좋은 예니까. 근데
생각해 보면 좋았던 기억이 더 많거든요. 맞아요. 뭐 깨끗하고 차가 그리고 소카도 그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자체가 소카나 그리고 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나 둘 다 약간 물론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해야겠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차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감가율로는 안 팔리겠죠. 렌트카인데 그래도 렌트카인데 그래서 저는 이 가격만 어느 정도 맞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카가 아마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차들의 정비 이력이나 아니면 소카가 인증한 정비된 차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고차를 아무리 찾아봐도 걱정되잖아요. 근데 그 점을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돼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에요. 저는 소카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건 정말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차들도 가끔 돌아다니고 네. 그거를 문제는 사실은 신고가 되면은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타시는 분들도 이게 렌터카라는 생각 이하에 있는 것 같아. 렌터카는 그래도 하루 이상 빌리는 건데 카쉐어링은 그냥 뭐 1시간 가까운 거리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타서 반납해 이상한 상태여도 반납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. 저는 볼 때마다 다 신고를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그런 위험한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비가 잘 됐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 타보기라는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그래 막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. 뭐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정말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없다면 서비스가 힘들지 않을까. 네, 어떤 그 기존 중고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런 중고차 서비스 자체가 그 사용 패턴이 굉장히 길잖아요. 사용 주기가 네. 한 번 사용했던 사람은 한참 뒤에나 다시 쓰니까 시장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소카가 이제 이재용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서 네. 신임 대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야. 아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소카가 다시 활로를 찾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. 네, 단톡방에서 영차 하고 있겠네요. 네. 저는 이 타다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. 네, 잘 쓰고 다녔습니다. 네, 타다 제가 잘 썼는데 어쨌든 뭐 카니발도 다 팔아치웠고 이제 돌아올 리는 없는 타다니까 그리워하지 않고 캐스팅이 잘 되길 바라보겠습니다. 언제부터 서비스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? 뭐 일단 지난 25일에 상표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아, 뭐. 조만간 뭐 네. 크게 나오겠죠. 기다려야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뭐 소카의 이런 활로 찾기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